배 짜는 큰딸, 배 먹이는 작은 딸. 옛날 어떤 마을에 딸을 둘 둔 부부가 살았어요. 딸들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아서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지요. 부부는 딸들을 몹시 귀여워하며 애지중지 길렀어요. 그러다가 딸들이 자라 시집을 갔어요. 큰딸이 시집을 갔을 때는 둘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쓸쓸한 줄을 몰랐는데 둘째 딸마저 시집을 가니 집안은 마치 텅 빈 것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웃으면서 딸들이 인사하러 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면 아버지 어머니 숟갈 위에 맛난 반찬을 올려주던 딸들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있고는 했어요. 딸들이 깔깔깔 웃으며 마당에서 노는 것 같아. 얘들아 조심하거라. 하고 웃다 보면 아무도 없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후유. 부부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어요. 부부는 딸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볼 일도 없이 무작정 사돈댁에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딸들도 집안 살림에 매여 도무지 친정에 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집안일을 하느라 그럭저럭 지냈지만 아버지는 도무지 집안에 있을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들과 한바탕 웃고 지내다 보면 쓸쓸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다가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오면 한동안은 외로운 마음이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친구를 찾아 나섰어요. 오늘은 이웃 마을에 사는 김영감을 찾아가야겠어. 김영감이 장기를 여간 잘 두지를 않아 오래간만에 장기 실력이나 한번 겨루어 볼까. 이리하여 김영감과 장기를 두면서 서로 실력도 겨뤄보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되었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나는 이제 그만 집에 가 봐야겠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니, 왜 벌써 가려고 하나. 오랜만에 왔는데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나. 김영감은 아버지를 말렸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닐세, 집에서 마누라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 이만 가봐야지. 라고 말하며 김영감 집을 나섰어요. 사실은 큰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 곳이 김영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김영감네 가는 길 내내 장기를 두는 내내 머릿속에서 큰딸 생각이 떠나지 않았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이참에 큰딸네 집에 들러볼까. 아, 내가 친구 집에 왔다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하면 사돈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테고 큰딸 아이는 오랜만에 아비를 만나니 반가울 게야. 마침 점심때가 되었으니 딸 아이와 오붓하게 점심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큰딸네 집으로 갔어요. 큰딸네 집에 들어서니 마침 마루에 놓인 배틀에 큰딸이 앉아 배를 짜고 있었어요. 아니, 내 딸이 배를 다 짜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기특하기도 하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도 알려줘야겠어. 아버지는 큰딸이 여간 대견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반갑게 딸을 불렀어요. 얘야, 배짜기는 언제 배웠더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딸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거려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여기 김영감 집에 왔다가 너 좀 보고 가려고 들렀지.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저야 뭐. 큰딸은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배를 계속 짰어요. 아버지는 딸이 배틀에서 내려와 반갑게 맞이하면서 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 점심을 대접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딸은 고개를 까딱히 인사하고는 배만 짜고 있으니 아버지는 딸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얘야, 점심은 먹었느냐? 아버지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큰딸에게 다정히 말을 붙여보았어요. 아직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딸의 대답을 듣고 보니 기다려도 점심을 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점심은커녕 아버지가 온 것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 뭐예요. 그러냐?
그럼 나는 이만 집에 가야겠구나. 아버지 가시게요?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면 내려가기 힘든 것 아시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큰딸은 여전히 배틀에 앉아 고개만 까딱 여 인사하는 거예요. 오냐 잘 있거라. 아버지는 씁쓸한 마음을 누르며 큰딸네 집을 나섰어요.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거참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얼마 만에 보는 아비이건을 이리 푸대접을 해. 갈수록 가슴속에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말코에서 부티끝만 풀어내면 배틀에서 내려올 수 있거늘. 뭐? 배틀에 한 번 앉으면 내려오기 힘들어? 아이고 그걸 딸이라고 내 그리 보고 싶어 했단 말인가. 아버지는 마음이 허전하고 속이 상했어요.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이렇게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걷던 아버지는 문득 작은 딸 생각이 났어요. 옳거니 작은 딸이 건넌 마을에 살고 있지. 이참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보자. 아버지는 작은 딸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집가기 전에 귀여웠던 작은 딸을 생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작은 딸은 아버지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옆에 와서 말도 붙이고 어깨도 주무르면서 화를 풀어주곤 했거든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큰딸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작은 딸이 풀어주리라 기대했어요. 아버지는 내를 건너 작은 딸네 집에 도착했어요. 열린 문으로 마당을 들여다보니 작은 딸은 배를 매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배 매기는 일은 한 손으로는 솔에 풀을 묻혀 실에 바르고 이 실을 왕겹을 위로 지나가게 해 재빨리 말려서는 도투마리에 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쉬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작은 딸에게 방해가 될까봐 마당으로 썩 들어서지 못했어요. 음. 조그맣게 잔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오시다니 어쩐 일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인기척에 뒤돌아보던 작은 딸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재빨리 왕겨불에 재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실을 감던 도투마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뛰어와 아버지 팔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절 받으세요. 아이고 얘야. 이렇게 얼굴을 봤으니 됐다. 절은 무슨 절이냐. 어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거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좋아서 입이 한 배만 해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왕겨불은 재에 묻어놨으니 괜찮을 거고 풀이야 마르면 다시 만들면 되지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만 하겠어요? 작은 딸은 아버지를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큰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나갔어요. 작은 딸이 점심을 차리는 동안 아버지는 방 안을 휘둘러 보았어요. 그런데 작은 딸내는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어렵게 사는 작은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아버지 점심 드세요. 작은 딸이 점심상을 들여왔어요. 갓지어 김이 폴폴 나는 쌀밥에 계란찜이 든 뚝배기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마른 반찬은 김치에 남을 뿐이었어요. 작은 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팔려고 모아두었던 계란으로 찜을 만든 거예요. 마음으로는 고깃국이라도 끓여 대접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작은 딸이 차려온 상을 보며 작은 딸의 마음을 짐작했어요. 얘야, 왜 밥이 한 그릇뿐이냐? 너도 먹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벌써 먹었는걸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작은 딸은 점심을 먹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안 드실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오냐 오냐 아이고 만나다. 아버지는 작은 딸의 정성이 기특해서 정말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작은 딸은 문 앞에서 오래도록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딸이 너무나 고맙고 기특해서 흐뭇했어요. 자식을 키워 시집 보낸 보람까지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래서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며칠을 생각해봐도 큰딸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실 두 딸을 키우는 동안 작은 딸은 귀여워만 했고 큰딸에게는 기대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요. 며칠 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여 일부러 죽은 채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가까운 친척들에게 냈고 큰딸과 작은딸에게도 소식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부고를 받자마자 큰딸이 먼저 달려왔어요. 큰딸은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머리를 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큰 소리로 구슬프게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에 뵈었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웬일이란 말이에요. 큰딸이 하도 슬프게 울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쯧쯧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리 슬퍼하는구먼. 아 효녀일세 효녀야. 그러게 말이야. 어서 아버지 위패 앞으로 데려가야지. 하며 큰딸을 부축해 아버지 위패 앞으로 모셨어요. 아버지 제가 해드린 점심을 그리 맛있게 드신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엉엉엉엉.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저씨가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너를 찾아갔었느냐? 네. 아버지가 친구분 댁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자나깨나 친정을 그리워하다가 아버지를 배우니 어찌나 반갑던지 배짜던 걸 다 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뛰어갔지요.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는 얼른 점심상을 봤어요. 저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씨암탉을 잡았지요. 아버지께는 아까울 것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앞에 훤해요. 그랬구나. 역시 효녀야 효녀. 병풍 뒤에 누워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큰딸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어요. 흑흑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게 점심을 드셨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역시 아들처럼 믿고 의지한 우리 큰딸이 최고구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어허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시니 저는 언제 또 아버지를 뵐까 아득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고는 얼른 부엌으로 갔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쌀이 조금밖에 없었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쌀을 박박 긁어 얼른 떡을 안쳤지요. 아버지는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떡은 무슨 떡이냐 하시며 그냥 저희 집을 나서셨어요. 하지만 곧 돌아오셔서 아무래도 그 떡을 먹어야겠다. 내가 언제 내가 해주는 떡을 또 먹어보겠느냐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떡을 세 덩이나 잡수셨지요. 병풍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니, 전현이 어찌 저리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인가. 큰딸은 또 한바탕 울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떡을 드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지만 없는 살림살이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다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안 되겠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논을 다 너에게 줄 터이니 이제 내 옆으로 이사 와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아버지 일이 될 줄 미리 아시고 제게 유언을 하셨나 봐요. 제 효도도 다 못 받고 이렇게 가시다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병풍 뒤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병풍을 확 거두며 소리쳤어요. 내 인연. 어찌 그런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이냐.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갔건만 배를 잔다는 핑계를 대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뭐 나한테 씨암탉을 잡아 밥상을 차려주고 떡을 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언제 논을 너한테 준다고 했더냐. 내 너에게 너무 실망하여 내 동생 집에 갔었다. 너보다 더 힘든 배매기를 하던 동생은 일하던 것다. 팽개치고 반갑게 달려나와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을 해주었느니라. 에이, 동생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못된 것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부들부들 몸을 떨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큰딸은 풀었던 머리를 매만지며 태연히 말했어요. 아이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먼저 거짓으로 돌아가신 채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거짓말을 좀 해본 것뿐이에요. 호호호호. 아버지께 장단 맞춰 거짓말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안 그래요?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기가 막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 큰딸이 거짓으로 술을 쓰기 전에 논밭을 모두 작은딸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하여 작은딸내는 아버지 옆으로 이사 와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어요.